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솔라나 디파이 톱파보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제 가격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생태계에 있는 디파이들이 저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 디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솔라나 디파이는 어떤 느낌인지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솔라나 디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썸네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오시면은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만약 솔라나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 솔라나는 DPoS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을 갖고 있죠. 즉 POS 구조입니다. 근데 솔라나는 앞에 델리게이트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가지고 위임 지분 증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부터 일단은 알아야지 솔라나 디파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2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계시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직접 노드를 돌려가지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이제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는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직접적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밸리데이터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서 밸리데이터 이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지토나 여러가지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토 같은 애들이 솔라나를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듀딜리전스 실사를 한 여러가지 어떤 우수한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량의 솔라나를 위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위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투표를 이제 받아가지고 증인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 만약에 증인으로 선출이 되면은 솔라나에서 거래를 처리할 때 이제 블록을 생성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블록을 생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더리움하고는 좀 사뭇 다른 구조예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약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솔라나는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밸리데이터를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 투표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코인을 갖고서 밸리데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대표를 한 명 선임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임하고 그 대표가 이제 또 다른 어떤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증인으로 선출이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인센티브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뿌려주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론이나 이오스 같은 어떤 체인들이 뭐 이런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솔라나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뭐냐면, 왜 DPoS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솔라나는 이 DPoS 구조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라나는 지금 매년 한 5%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맨날 바뀌기 때문에 뭐 최근까지는 한 5% 상당이었어요. 그럼 이거 5% 인플레이션을 결국 여러분들 솔라나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나 디파이 자체는 베이스 일드가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좌측에 보시는 솔라나 홀더라고 하면은 결국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솔을 스테이크 하게 되고요. 그 스테이크 된 이제 솔들을 모아가지고 밸리데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구조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솔라나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다른 사람들이 예치해서 밸리데이터들이 거래를 검증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솔라나 디파이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이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피터, 그 다음에 카미노, 지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뭐 주카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주피터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디파이 거래소라고 하면은 유니스왑과 그 다음에 원인치가 있잖아요. 유니스왑은 단순히 A라는 코인을 B라는 코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원인치는 유니스왑 같은 수많은 이런 덱스들을 상대로 가장 싼 루트를 찾아주는 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이더를 거래하게 되면은 100이더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시켜주는 게 원인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격 상관없다, 나는 빠르게 그냥 코인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니스왑 같은 디앱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디파이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솔라나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원래 처음에 원인치나 유니스왑 같이 이 수압이라고 하는 기능만 구현을 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퍼페추얼 덱스, 마진이나 선물 거래하는 플랫폼도 런칭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밸리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솔라나를 위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오는 LST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미노 같은 경우에는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에서 여러분들이 메이커다오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테이크한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를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외하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컴파운드나 뭐 메이커다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카미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솔라나가 훨씬 더 커지고 트랜잭션이 많아지고 디파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사실 카미노예요. 이 장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거래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에 따른 당연히 디파이 일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디파이에서 사실 대출은 여러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코인을 빌려가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스테이크된 코인의 양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자가 올라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파이에서 랜딩 프로토콜들이 가장 이제 이자가 높아지면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주피터랑 이 카미노랑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라나 네트워크는 DPoS, 즉 위임 지분 증명 구조를 갖고 있고, 만약에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솔라나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5%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지토는 그런 LST 사업을 이제 하는 친구들이에요. 주피터도 LST를 하고 지토도 LST를 하는데, 지토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면은 지토는 MEB라고 하는 추가 수익을 벌어다 줍니다. MEB 같은 경우는 제가 유니체인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드렸었거든요.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100이더를 거래하시려고 할 때 밸리데이터들이 여러분 정보를 미리 선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앞뒤를 바꿔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좀 거래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100이더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빨리 이더를 사고 제가 만약 100이더 바꿨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샌드위치 어택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디파이에서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이제 얻는 사업이 바로 이제 MEB입니다. 근데 지토 같은 경우는 그 MEB에서 나오는 수익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솔라나에서 지토는 여러분들의 솔라나를 통해서 노드를 운영한 사람들한테 델리게이션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그 거래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제 보트를 돌려가지고 이제 차익 거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한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얹어주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T랑 이제 MEB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피터는 유니스왑과 그다음 원인치 같은 수업을 주요 이제 기능으로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유니스왑보다는 원인치랑 조금 닮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덱스들을 통해서 가장 가격이 이제 좋은 쿼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원인치가 하고 있는 어그리게이터 사업인데, 솔라나에서 어그리게이터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주피터고, 주피터가 가장 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솔라나에서는 오르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도 있고 레이디움 같은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프로토콜들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루트를 찾아줘서 거래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주피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주피터에서도
주피터도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피터는 대부분의 이제 수익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원인치 비즈니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퍼페추얼 이제 덱스에서도 이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피터에 이제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솔라나를 예치하라는 이렇게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예치를 하면은 줍솔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토랑 같이 첸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주피터가 갖고 있는 JLP 이 토큰입니다. 이 JLP 토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피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USDC 같은 거를 예치를 해갖고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요, JLP라는 코인을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피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LP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JLP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주피터에서 퍼페추얼 덱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DYDX, 퍼프덱스들처럼 주피터의 사용자들이 퍼프덱스를 이용하면 거기서 퍼프덱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카운터파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JLP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퍼프덱스에서 10배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10배를 받아줄 수 있는 카운터파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더북 퍼페추얼 덱스 같은 경우는 MM이 중간중간에 끼어갖고 그 카운터파티 역할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주피터는 이 JLP 토큰이 그 MM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연 포지션에 상대방 역할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펀딩 피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한 75%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페추얼 덱스도 있고 수업도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시총이 솔라나에서 큰 디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토는 LST 그 다음에 MEB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솔라나에서 거래를 일으키면요, 서처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거래를 보고 돈이 되는지 돈이 안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돈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 서처들은 이 솔라나에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고, 만약에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블록 엔진이 이거 수익성이 높네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릴레이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검증하라고 이제 트랜잭션을 던져줘요. 그러면 이 릴레이어가 거래 자체가 이상이 없네 라고 하는 검증을 해주면 다시 블록 엔진한테 그 거래가 이상 없다고 이렇게 확인서를 써주고요, 이 블록 엔진은 다시 밸리데이터한테 이 거래를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거래가 완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서처가 결국 수익성이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갖고 오잖아요. 영업맨이에요, 영업맨. 그래서 영업맨이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서 돈 되는 걸 가져오면, 여기서 돈 되는 걸 가져왔으니까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수익이 나면은 이거를 지토는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토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바로 이 MEB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나온 것 같은데 지토가 올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 자체가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500억에서 800억 매출을 누구한테 주냐? 지토에 이제 솔라나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파이 일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토가 최근에 지토 가격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비즈니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 거는 이제 카미노입니다. 이제 카미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의 컴파운드나 아니면 뭐 메이커 다오 같이 대출을 해주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 대출도 되게 다양하게 대출을 좀 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USDC나 솔라나나 앞서 말씀드린 뭐 지토솔이나 아니면 뭐 줍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프로토콜에 가지고 오면은 예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여기 서플라이를 누르시면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예치한 토큰을 빌려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을 이자를 주고 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PY 7% 써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에서 나온 이자를 돌려주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주로서 차주한테 이자를 수취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카미노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카미노에서는 싱글 스테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2배, 뭐 5배 이게 레버리지를 통한 어떤 거래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솔라나를 집어넣어요. 100만원치를 넣었는데 200만원 투자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서비스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추가적으로 제 100만원에 해당하는 솔라나를 담보로 잡고 100만원을 빌려줘요. 그 100만원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앞서 그 예치한 여기 서플라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자금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을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카미노다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솔라나 이코시스템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을 평가할 때 자금 예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TBL이라고 하는데 Total Value Locked라고 해서 잠겨져 있는 코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데, 솔라나에서 가장 많이 TBL을 갖고 있는 친구가 바로 카미노입니다. 9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카미노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이디움이죠. 그 다음에 주피터죠, 주피터. 그래서 솔라나 이코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게 주카지라고 외우시고 주피터, 카미노, 지토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발행한 코인들도 결과적으로 이 랜딩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거버넌스 토큰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피터나 뭐 지토, 카미노가 발행한 이런 코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파이 수요가 많아지고 수익이 증가를 하면은 결국 솔라나에서 나오는 베이스 일드 5% 플러스 이제 추가 일드가 추가돼서 두 자릿수의 이제 일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어떤 토큰의 가격도 올라가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카미노는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벌어서 자기네들의 또 코인을 바이백함으로써 이제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여기 화면 우측에 있는 지토입니다. 그 다음에 주피터, 카미노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 디파이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습니다.